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를 앞두고서 유럽 증시 혼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9%로 소폭 올랐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22%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독일 지수와 프랑스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내면서 0.73%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 미국에서 FOMC 의사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를 앞두고서 혼조 양상을 나타내다가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는 오르는 가운데 영국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지속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는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 1%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1.31% 상승한 7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해와 밥 엘만데브 해협에서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지속됨에 따라 이 주요 수로를 통한 화물 흐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지난 16일 이후 최소 4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가는 올해 들어서 이 좁은 박스권 상단의 근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1% 넘는 강세 흐름 기록되고 있고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0.2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3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이렇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에 이어서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에서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과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와 S&P 500이 각각 0.1%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3%, 러셀 2000은 0.47%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104명 중 대다수인 86명이 올해 2분기 중 연준이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예상을 했고 절반이 넘는 51%는 첫 금리 인하 시기로 6월을 꼽았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올해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을 약 10% 밑으로 내려잡았으며 5월 금리 인하 확률 역시 이달 초 50%를 훌쩍 웃돌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30%대로 밀린 상황입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약 8% 이상 상승한 735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내일 나스닥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운송, 소재, 유틸리티, 부동산, 금융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IT와 소매업종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25%, 달러 인덱스는 0.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이사들이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둔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낙관론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은 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지만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1월 회의에 앞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팽배했고
3월 금리 인하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록은 인플레이션 둔화는 견고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진전 중 일부는 특이한 것이며 지속되지 않을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면서 정책 기조를 완화하기 위해 너무 빨리 움직일 경우에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양적 긴축인 QT와 관련해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현재가 배당주를 보유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V는 시장 수익률이 높고 안전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지 않은 배당주를 찾아야 한다면서 수익률 상위 20%보다 그 다음 분위에 있는 주식을 선호한다며 배당이 너무 높아 배당금이 삭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고수익주를 피하고 평균 이상의 수익률과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BOV 측은 셀프 스토리지 장치를 운영하는 업체 퍼블릭 스토리지의 4.24%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4.27%를 언급했고 밸런스닷컴은 상장지수 ETF 중에서 벤가드 고배당 일드가 비슷한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수익률은 3.05%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배당주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때 더욱 매력적이라며 이러한 배당주들은 보통 주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BOV는 덧붙였습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월그린스를 대체 우량 종목 30개로 구성된 다우지수에 포함된다는 뉴스로 오늘 아마존닷컴이 0.9% 상승해 168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다우존스는 미국 경제의 진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아마존닷컴을 다우지수에 합류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다우지수에서 IT주가 과소평가되면서 시장 전체의 추세와 괴리가 있었던 현상에 대해 완화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 매체 밸런스 칼럼은 아마존닷컴과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분할하고 시가총액도 비슷한 알파벳이 다음 차례로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웨치는 또한 1896년 다우지수가 담배, 면화, 철도를 다루는 기업으로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기술주는 미국 주식의 시장의 기둥인 만큼 무거운 가중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술주가 과소 대표된 다우지수에 아마존이 포함된 것은 월권인이 빠진 소매주 성격과 기술주도 대표 가능한 합리적인 성격이라 지적을 하고 있으며 소매약국체인 월그린스는 지난 1년간 약 40% 주가 하락을 보인 반면 아마존은 7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부동산 중개인협회 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연율 399만 건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S&P 글로벌의 1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되며 부킹홀딩스를 시작으로 카바나, 블록잉크, 에디슨 인터내셔널, 아이언 마운틴,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도미니언 에너지, 뉴먼트 골드, 스위스 홀딩스, 인투이트, 모더나, 노던 오일 앤 가스, 플래닛 피트네스, 스타우드 프로퍼티스, 웨이페어 잉크,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라이브 네이션, 그리고 큐릭 닥터 페퍼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 전거래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피는 0.17%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4% 하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17% 내린 2653포인트 선을 기록한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4%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0.21%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수급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의 수급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1,32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외국인은 648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큼직큼직한 섹터에서 또 상승해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페스 아크가 29.93%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필옵틱스가 24.72%, 시그네틱스가 19.93%, 네오팩트가 16.03%, 링크 제니시스가 10.89% 상승하면서 어제 이렇게 일제히 두 자릿수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이 안에서 AI 반도체 종목군들 내에서는 어제 새로운 키워드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AGI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간 지능에 가까운 범용 인공지능을 뜻하는 AG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된 건데요. 최근에 향상된 자체 AI 반도체 생산 기술과 역대급 R&D 투자의 힘을 입어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GI는 이 하나의 특정 분야에서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기존 AI와 다르게 특정 분야를 넘어서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인공지능으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여기에 개발을 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AGI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떠오른 가운데 마크 주커버그가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을 만나 AI 동맹을 타진하겠다라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을 하고 이 안에서 AI 반도체라든지 생성형 AI 협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반도체 내에서도 특히나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2차 전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그리고 장비 종목들 쪽으로 전일장 순환매가 돌면서 일부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선별적인 상승세가 포착이 됐는데 전 나노신소재가 27.74% 상승했고요. 탑머티리얼이 20.09% 상승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제이오부터 코스모화학까지도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이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나노 신소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나노 신소재는 실적에 대한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전 유한타증권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2023년 4분기 기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26만 원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다시 한번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유안타증권은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의 저조한 실적과 외형 성장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노신소재는 4분기 호실적에 이어 2024년부터는 세 자릿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연평가 성장률 고려 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확인해 보시면 바로 장중에 13만 6,300원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240억 원,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그리고 20% 성장하고 또 올해 2분기부터는 미국과 폴란드 공장의 양상이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더욱더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노신소재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다가 곧바로 이렇게 지금까지의 손실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탑머티리얼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은 LFP 양극재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약 141억 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공시하면서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탑머티리얼은 지난해부터 고성능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하고 또 연간 3,000톤 규모의 마더라인 구축을 위한 초석을 꾸준히 다져왔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월 말부터 바닥을 찍고서 점차 이렇게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도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장중에는 84,500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